엠비입니다. 자, 텔레그램 한번 보겠습니다. 자, IRA AMPC가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크게 뭐 언급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31년 하원에서 31년 1년 축소가 되었다가 이전에 뭐 28년까지 줄었다가 이야기 됐었죠. 이게 원복이 됐습니다. 그냥 상원에서. 뭐 이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상원에서 꽤 많이 지금 디테일하게 손을 대고 있어요. 굳이 이게 다시 뭐 31년으로 원복된다든지 줄어들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 꽤 큰 뉴스라고 보는데 아직 2차전지 투심이 좋지가 않아 보입니다. 자, 위에서 한번 더 다뤄보고요. 자, 이 원전 관련해서 우라늄이 조금 그렇게 뭐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지금 보면 SMR이 훨씬 더 강하고요. 그래서 우라늄 쪽도 투자해 볼 만하다라는 ETF 관련 내용이고, 이거는 상원의원의 이제 초안이고, 수정 가능성이 있다. 더, 이 현행 유지라는 게 원복이라는 겁니다. 자, 두산 SMR이 계속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데, 조금 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많이 오른 편인 것도 있습니다. 누스케일 파워 지금 소형 원자로 계속 승인이 나오고 있죠. 이 승인 속도도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SMR을 만드는 원전 10년 걸리는데 SMR은 몇 년 내에 끝나는 요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SMR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다라는 거. 그때 이제 그때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SMR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향후 또 커지기 때문에. LG엔솔 체리 자동, 체리가 중국 브랜드 최초 500만 대 수출했다. 꽤 많이 팔린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전기차 BYD, 뭐 요즘에 보면 시진핑 이야기도 좀 있고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연차 쪽하고 전기차 쪽하고 붙어가지고 BYD가 오리무중입니다. 지금 주가는 그렇게 오르지는 않는데 그렇게 확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CATL도 비슷합니다. 지금 주가 패턴이 보면 빠졌다가 오르지도 않고 조금 빠지는 분위기, 뭔가 지금 있는데 주식이 가장 정확하게 반응하는데 아직 크게 반응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BYD는 주식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샤오미에서 차세대 배터리 기술, 여기 이제 고분자계 나왔고, 요런 류의 게 채택이 되는데 중국에서 이게 지금 이제 BYD 배터리가 LFP 배터리의 대명사고, BYD가 배터리 공장은 또 따로 있어요. 전기차 외에. 그래서 그게 뭐 어떤 구조로 되는 건지, 진짜 한국 배터리가 중국에 쓰일 수 있을 건지, 이 부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따로.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상원 하원 내용 중에 보면, 전기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연간 등록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전기차가 $250, 하이브리드 $100의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게 삭제됐다고 합니다. 좋아진 거죠. 이거 왜 삭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뭔가 디테일한 게 막 바뀌어요, 지금. 근데 크게 나빠진 건 없죠, 지금 전기차 쪽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더 변경될 수 있다라고. 근데 이제 그 27년 보조금 그 EV $7,500 크레딧은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원복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사실 그것도 이제 하원 기준으로 보면 지금 그 법이 통과에 180일이면 6개월이거든요. 나빠진 건 없어요. 이 중국 관련된 PFE 조건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는 저도 뭐 하여튼 여기 워낙 복잡해서 뭐 지분이 얼마 이상 되고 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내용이. 여기 지금 보면 핵심 강물이
어제 설명했었는데 AMPC 관련해서 여기 보면 이 32년에 25% 기존에 32년에 0% 하원 기준이잖아요. 이게 이제 원래 기준으로 원복됐다라는 거. 자, 미국 기준은 어떻든 법안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이 기준도 지금 보면 7월 말인데요. 이것도 약간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 뭔가 이렇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한국에도 지금 보면 하이브리드 여기 하이브리드가 제일 많이 팔리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내연차 대비 다른 차들 전기차, 하이브리드 이런 거에 비율을 하면 50%를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로 가면 전기차로 넘어가거든요. 이것도 이제 급격히 한국이 이제 하이브리드가 너무 많이 팔린다라고 봤을 때 향후에 이제 급격하게 전기차로 넘어가는 갈 거로 봅니다. 이 상황이면 내연차 판매를 이제 추월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커지죠. 웨이모하고 지금 붙었는데, 뭐, 하여튼, 테슬라가 훨씬 유리합니다. 유리한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웨이모도 지금 엄청나게 차량을 지금 생산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테슬라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웨이모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서 실제 지금 객관적인 자료들로 보면 테슬라가 유리해 보입니다. 유리해 보이죠. 차도 싸고 비용도 적고 싸게 자율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웨이모가 위험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는 있죠. 근데 실제 지금 서비스를 하는 거는 웨이모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SK이노베이션 제가 바로 어제 언급을 드렸고 오늘 오전에도 아침에 바로 텔레그램에서 언급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4월 미국 풀가동 추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공장의 판매 대수가 지금 증가하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 2차전지도 지금 살아나고 있다. 미국에서. 그리고 지금 정유 관련해서 석유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턴할 수 있을지. 사실 이제 SK온이 정상적으로 상장한다면 SK이노가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SK온 상장 이후에는 뭐 SK온으로 넘어가든 간에. 그 이전에 보면 사실 LG엔솔, LG화학 같은 상황인데 SK이노베이션한테 기존 주주들한테 뭔가를 줘야 되는 상황인데 SK가 지금 돈이 없잖아요. 어쨌든 SK이노베이션한테는 지금 호재성이 생긴 겁니다. 2차전지주들도 이제 하나 둘씩 LG엔솔 뭐 중국 공급 삼성 SDI만 지금 조용한 편입니다. 아직 못 살아나고 있고 팔란티어 요거는 뭐 정치적인 이야기고 팔란티어 자체가 워낙 중요합니다. 지금 테슬라보다 더 중요하죠. 주가가 훨씬 강합니다. 전쟁하고도 관계가 있고 해서 제가 이제 계속 보여드리는 거고 근데 주가는 엄청 고평가인데요. PER 200배가 넘어요. 여기 이제 세액공제 현행 유지 이게 지금 최근에 보면 2차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뉴스들이 더 훨씬 잘 반영이 되는 상황이라서 안타깝습니다. 자, 민주당 들어와서 지금 디지털 자산, 코인, 스테이블 코인, 뭐 AI 이런 게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5G, 6G도 제가 최근에 좀 보고 있는데 이게 통신 관련해서 꽤 모바일화 되고 있어서 꽤 이제 그것도 좀 봐야 될 차세대 기술로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5G가 문제가 좀 있는데 그걸로 멈출 상황은 아니거든요. AI가 가속화되면 뭐 온 디바이스 칩으로 하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통신으로 하든지 속도는 빨라져야 돼요. 지금 다시 내가 이제 팬딩에서 이제 GST 조금 분석을 했거든요.
이 종목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냉각 관련해서. 그리고 원래 반도체 스크러버 하는데 좀 저평가입니다, 아직. 자, 여기에 지금 보면 LG엔솔 요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 딜렉에 요 딜렉이 100% 정확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정보는 디테일하게 들어와서 LG엔솔 각형 수주가 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기업이 이제 원래 삼성 SDI 신흥, 상신, 상하프론텍 이 세 개가 있는데, 신흥 빼고 상신하고 상하프론텍은 최근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 다른 2차전지 소재하고 다르죠. 소재하고 좀 다른 상황이고, 각형이 이제 탄력을 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종목들도 조금 차별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각형 부분도 성장 산업의 한 축이라 봐야 돼. 2차전지로 봤을 때는. 자, 아직 이제 북한 관련된 것, 또 이란 상황들이 지금 주식이 한국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데 한번 줬다가, 자, 다음은 북한 관련된 이슈들이 있을 것이다. 대북 관련주도 최근에 좀 올랐죠. 저는 이제 아난티를 이전부터 좀 언급을 했었었는데 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추진을 할 것 같아요. 하는데 이제 여기 지금 관련된 주식으로 따지고 보면 이제 현대 글로비스죠. 주가가 그렇게 반영되진 않고 현대차 자체가 좀 저평가입니다, 사실. 이거를 턴하기 위해서는 이 로봇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 건가. 현대차만 보면 이제 로봇인데,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또 몰빵이 돼버리면 이게 10조 정도 시총인데 지금 100조가 되느냐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피로도는 6조인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만 해소되면 그냥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정의선 회장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투자가 신의 한 수죠. 이게 현대차의 그냥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판매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 유상증자 5천억부터 한다라고 하네요. 이것도 이제 제가 엔지니어 TV에서 설명해서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경찰 보면, 여기도 보면 AI 수사 서비스 개발, 국가 슈퍼컴퓨터 임차. 이제 네이버 오늘 좀 많이 오르죠. 그러니까 이 네이버에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 국가적인 AI 관련이거든요. 팔란티르도 좀 그런 구조입니다. 한국의 팔란티르가 네이버가 되려고 하는 건가? 요런 이렇게 연결해 볼 수도 있죠. 자, BYD. 자, 지금 보면 요 위에 지금 보면 한중 관계 개선에서 중국에 추가 공급되는 기업이 생길 건가요? SK, 삼성, ST, LG엔솔도. 그 하이엔드급은 삼성, 그러니까 한국에 조금 공급을 해주나? 이런 상황이 좀 펼쳐진다면 2차전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 생각해 보면 안 될 것 같죠. 불가능 상황인데, 어떻든 이 LG엔솔이 체리한테 받은 물량이 적지 않거든요. 이거부터가 좀 특이합니다, 사실. 특이하고 지금 BYD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체리가 전통적인 중국의 차고요. 그거하고 BYD하고는 조금 대척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으로도 봐도. 그래서 이게 이제 체리 같은 경우에는 BYD 배터리를 쓰든지 CATL 배터리를 안 쓰고 싶어 한다는 거죠. 중국 내에서도. 그런 기류가 있는 건지 좀 쉽진 않지만, 이 정치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중국에 그게 영향을 나타나는 건지,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스트소프트, LNM도 지금 AI 관련된 기업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주목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서서히 이제 옛날에 완전히 죽었다 했지만 서서히 살아나오고 있어서 파운드리 쪽도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자,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요즘 LG CNS가 좀 이슈더라고요.
여기도 이 기업도 지금 보면 그 스킬드 AI, 저 삼성전자에서 했던 거, 이런 스킬드 AI가 인바디드 AI 기술이거든요. 로봇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한국 기업들도 요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유사한 기업들. 수리의 전기차 세상. 이분도 중국에 실제 있는 분이고, 전기차에 대해서 뭐 이게 뭐 팩트다 아니냐,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실제 자동차 업계에서도 모르는 경우 태반이거든요. 근데 어떻든 우리보다는 이제 빠르기 때문에, 이게 옛날부터 좀 그런 이야기는 좀 있었는데, 중국 전기차가 문제가 있다 어느 정도. 저도 이제 BYD 하부라든지 그렇게 빨리 이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 중국 스타일은 마감이 그렇게 안 좋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드러나고 있고, 요게 지금 보면 중국 상위권 업체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BYD인 것 같아요. 체리 같은 기업들. 지금 한국 배터리인가, 예전에도 한국 배터리를 다 썼으려고 했던데, 정부가 NCM 이제 승인한다고 하면서 그게 막혀버렸거든요. 한알령도 그때 뭐 시작되고, 그 이후에 이제 한국 배터리를 승인을 안 내준다기보다 이제 안 쓰게 된 거죠. 근데 이제는 쓸 필요가 있는 거죠. 좀 고급형에서 한국 배터리 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미 K 배터리 차량 테스트를 마쳤다라는 소문이 있다는 겁니다. 고급 퍼포먼스 이상 모델을 탑재하기 위해. 요게 지금 앞부분 연결하면 중국이 한국 배터리를 쓸 거냐, 요런 주제로 또 영상을 따로 만들 겁니다.